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5일입니다. 2019년 10월 15일 이제 총선이 딱 6개월 남았습니다. 총선이 6개월 남았으니까 앞으로 6개월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15일, 내년 총선이 4월 15일입니다. 한 두 달 전만 해도 이게 내년 총선에 자유한국당이 이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10월 국민혁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이 조국 게이트 그리고 국민저항운동이 같이 일어나면서 여론조사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라는 친문재인 정권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찬성 지지 41%, 반대 56%,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같아져 버렸습니다. 어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난 11일 조사에서는 민주당보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약간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조사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 리얼미터는 문재인 지지율은 다른 조사보다 높게 나오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다른 조사보다 높게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감안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개헌 가능성까지 확보하겠다는 이 전략이 과연 적중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패스트 트랙이라는 신속 처리 법안으로 올려놓았지만은 저것을 통과시키는데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것이고 그 새로운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렀을 때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유동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선거의 기반은 여론 구조입니다. 여론이 어떻게 술렁대느냐에 따라서 바뀌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낸 꾀가 죽을 꾀를 냈다. 죽을 꾀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 국민의 민심을 잘못 읽고 있기 때문이고 민심이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게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라는 것은 흔들흔들 한다는 거죠. 유동적인 이런 기반 위에 무슨 집을 지으면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민심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계획대로 갑니다. 그러나 민심이 유동하기 시작하면은 세웠던 계획이 결과적으로는 거꾸로 불리하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역사가 이렇게 기록할지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 트랙에 태운 그 선거법이 통과되어서 그 선거법대로 선거를 치렀더니 망해버렸다. 그 사이에 여론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이 결국은 내년 총선까지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6개월 뒤의 정치 구도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 이 보수 우파 자유진영 사람들이 거리로 계속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25일 대규모 집회가 또 열립니다. 오늘 조선일보 광고에는 온통 그 행사 예정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10월 25일 금요일 정오 무렵부터 밤에 그리고 철야 농성을 한다 합니다. 이거 대단한 지금 행사가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철야 농성을 한다. 아마 100만 명 좀 모일 수도 있는데 100만 명이 철야 농성을 하면 어떻게 되죠? 철야 농성을 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10월 25일 또한 우리 한국 현대사의 큰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3일 정확한 기준으로는 서울시의 통계로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인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약 50만 명이 광화문에서 모였다. 이게 순간 인원이니까 연인원으로 치면은 더 많죠. 왜냐하면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걸까지 다 치면은 100만 모였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광화문에서 시청, 숭례문, 서울역까지 그리고 종로 그리고 신문로 일부가 일종의 대십자가를 만들었는데 10월 25일에는 더 많은 인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제 조국 사퇴로서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좀 열기가 식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제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깔끔하게 사과를 하지 않고 미련을 두면서 그래도 국민 열망은 검찰 개혁이다, 언론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논평을 내는 바람에 더욱더 국민을 화나게 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대군중을 거리로 불러낸 사람이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문재인, 조국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자극을 했으므로 이렇게 된 거죠. 더구나 내일은 10월 16일입니다. 10월 16일이 무슨 날이냐? 부마 사태가 일어난 날입니다. 국가기념일로 정했는데 10월 16일 부마 사태 그 열흘 뒤에 11.6 사건이 났습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 사이의 11일간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결정한 날인데 30년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최근에 쓴 책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을 뒤흔든 11일간, 부마 사태에서 11.6까지 한국 현대사 30년을 결정한 함성과 총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게 한국 현대사 30년을 결정했느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 18년이 이날 끝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에 5.16을 통해서 군사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경에 김재규의 총탄을 맞고 서거함으로써 18년 집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집권 세력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국군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이었어요. 전두환 소장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이 10월 26일입니다. 그때 김재규를 체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18년 동안 박정희라는 무서운 지도자가 중심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중심이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그 권력의 진공 상태로 밀려드는 세력 중에서 선두에 섰던 사람이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국 그 다음 해에 5월 5.17 계엄 확대를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87년 6.29 사태를 맞아서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면서 집권할 때는 전두환 그룹은 피를 흘리면서 집권을 했습니다. 12.12 사건, 5.18 광주 사태 등. 그러나 80년대의 민주화 시기에 잘 적응을 해가지고 6.29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했어요. 87년 12월 선거에서는 전두환과 동기생인 6.4.11기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군인 출신 정치인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대인데 87년 이후에는 민주화를 실천하는 시기인데 그 실천하는 정부가 바로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를 합치면은 약 12년입니다. 그래서 18년을 끝내고 12년의 새로운 군인 출신 대통령 시기, 그리고 이 시기에 민주화로 넘어가는 시기를 연 점에서 30년이 결정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0년이 결정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 우리 세대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6.25와 11.6 사건이었습니다. 돌발 사건이죠. 충격적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국제신문 부산에서 나오는 사회부 기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살인사건 취재 현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피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이렇게 아주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정희 장군이 5.16 쿠데타를 통해서 등장할 때 그때 새벽에 우연히 라디오를 켰다가 혁명 공약 방송을 들었습니다. 어린 자중하던 군은 오늘 행동을 개시했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5.16 혁명 공약 방송을 들었고, 그 18년 뒤에는 박정희 대통령 피살 소식을 또한 새벽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79년 10월 26일 한편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를 애통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희망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날 분위기가 결코 애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제 18년 동안 대통령 한 사람만 알게 되었는데 이제 대통령을 우리가 바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장기 집권에 대한 실정, 불만이 부마 사태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였고, 부마 사태 현장을 시찰한 김재규 정보부장이 이거는 밀란이고 이미 민심이 떠났다라는 사실은 오판이죠. 그게 오판이 그로 하여금 방아쇠를 당기는 하나의 요인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16일에서 10월 26일 사이를 한국 현대사의 30년을 결정한 11일간이다 라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국민들의 분노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근대화 대통령이라도 너무 오랫동안 집권한다. 그리고 김영삼 당시 의원을 미국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한 내용을 문제 삼아 가서 국회에서 쫓아내는 의원직 제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산 사람들이 또한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겁하게 정치를 하느냐에 대한 분노. 박정희 대통령은 존경을 하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게 뒤죽박죽으로 막 섞여 있는 과정에서 부산 대학생이 시위를 하니까 거기에 시민들이 가세를 했다. 이게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19년 10월 국민혁명도 한국 현대사의 한 몇십 년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0월이 상당히 사건이 많은 날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10월에 있었던 사건이 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경우가 많은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국민혁명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자리를 회복하는, 지금 문재인 세력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국민을 주권자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모든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죠. 어쨌든 한국 역사는 드라마틱하게 흘러가고 있고, 내년 4월 15일 총선이 치러지고 그날 밤 개표 방송이 나올 때 아마 지금 상황과는 전혀 다른 정치 구도가 그려질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감사합니다.